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눈 많이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출퇴근길에 고생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어제는 아주 청약한 두 개의 단지가 있었죠. 경기도권에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청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의 첫 분양인 광명 에코자이브 분양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안건들 처리한 것 같은데,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용산역 그 남측에 보면 용산 정비창 전면 구역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내용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내용만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국제빌딩 주변지구라고 특별계획구요. 이 5구역이 아직 지금 남았거든요. 나머지 구역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5구역이 한 동짜리 지을 수 있는 데인데, 원래 이제 호텔 이런 형태로 조금 의료 관광 호텔 이런 개념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려고 했는데, 주상복합 형태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내용들 좀 추가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부 이촌동, 이촌동 안에 한강맨션, 그 다음에 삼익 아파트, 이쪽 정비계획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들 지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용산 쪽에 호재들이나 아니면 개발 이슈들이 많이 조금 더 언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블럭별로 조금 구역별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녹화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좀 볼 일도 있고, 뉴스가 그냥 다 비슷비슷하네요. 원래 안 읽을까 하다가 청약 결과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탄 SRT역 밑에 C11 롯데캐슬 트리니티 청약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최고 경쟁률이 626대1 나왔습니다. 근래에 참 보기 드물었던 가점 커트라인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경쟁률이 626.73대 1이 나왔습니다. 통장이 5만 개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에 이 롯데캐슬 트리니티의 입지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지금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은 보장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가서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뉴스를 정리하려고 했더니 조금 너무 짧고 아쉬운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산 한강병 재개발, 용산 제시동 이런 기사가 나와서요. 어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안건 4곳 통과했다는 데가 어딘지 이 내용들을 좀 지도랑 놓고 살펴볼게요. 자, 이 용산 지도인데요. 자, 먼저 D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지도상에서 보시면 용산역 뒤편에 여기죠. 여기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예전에 이제 기차 고치는 기지창이 있었던 곳인데 이전하고 나서 현재는 이렇게 빈 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용산역에서 보시면 아주 넓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 전자랜드 영화 보러 가시면, 용산 전자랜드 영화 보러 가시면 주차장이 옥상에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여기 되게 잘 보입니다. 자, 이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국제 업무지구, 용산 드림허브, 이제 지금 소송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블럭이고요. 그 밑에 쪽이 이제 서부 이촌동 지역입니다. 이쪽.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요번에 나온 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용산역 밑에 국제 업무, 정비창의 동쪽이죠. 그래서 남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용산역 정비창 전면, 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합은 400여 명, 최고 높이 29층에 30층 이하의 고층 건물, 주거시설 5개 동, 업무시설 1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공공청사 1개 동을 세우는 형태로 지금
여기 1구역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3개 구역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 3구역은 일반 상업용지를 많이 끼고 있는 땅이라서 조금 더 고밀 개발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섞여 있던 데라서 평균 용적률은 어제 봤을 때 한 556%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용산역 앞에 여기 용산 투르지오 서밋이나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거의 1000%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요. 이쪽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750%에서 800% 정도 받았어요. 요번에 어저께 통과된 내용 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용산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크게 5개 구역인데요. 여기 1구역은 아모레 퍼시픽에 합쳐져가지고 이제 아모레 신사옥, 태평양 신사옥 건물 짓는 데로 포함이 됐고, 2구역이 이제 LS 용산타워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옛날에 국제빌딩이었는데 리모델링 했죠. 그리고 옆에 여기가 3구역이에요. 여기는 2012년에 입주했습니다. 사업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2개 동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데가 여기, 요 밑에 이렇게 이 블럭입니다. 얘가 이제 소위 말해 용산 4구역이라고 불리던 데인데, 정확하게 이제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4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했었죠.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고요. 여기가 용적률 한 800% 정도 받았습니다. 원래 한 750% 정도 받았었는데 중간에 그 용산 4구역 참사라고 하는 그 일이 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지난 몇 년간 이제 사업 정상화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워낙 떨어져서 사업 재개가 어려우니까 좀 서울시에서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용적률 800%, 그 다음에 주거 비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했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이게 같은 구역으로 못 들어간 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요. 4호선이 이렇게 쭉 꺾여가지고 신용산역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뭐 관광 복합 뭐 호텔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 호텔 뭐 이런 것들 복합 뭐 그런 거 짓는다고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의료 관광 호텔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바꾸는 안건이 이번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 아파트 5층 한 동짜리 아마 지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옆에 넘어오면 이게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 공원부지고, 용산구 안에서 가장 좋은 주거지역이 바로 이 동부 이촌동이라고 하고 보통 손꼽히는 지역인데, 이제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정비들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래요. 이 뒤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주거지역들을 쫙 가르는 길이 이촌로라는 길이 있고요. 이 길 좌우로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 뒤쪽, 이촌역을 끼고 있는 이 뒤쪽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정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반면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 사업이 덜 된 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된 데가 여기 렉스 아파트 재건축에서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만한 한강변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그 다음 한강 삼익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왕국맨션 아파트, 그리고 조금 넘어오면 이제 여기 신동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간 단지인데요.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곳은 이 한강맨션하고 삼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5층 660세대 한강맨션이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돼서 최고 35층 1490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삼익 아파트도 35층 규모의 아파트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신동 아파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네요. 올해는 참 용산에 대한 이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이 얼마 전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했다는 뉴스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 매각된, 굉장히 고가에 매각된 내용도 뉴스를 읽어본 바 있고, 뭐 수송부 부지도 매각할 거예요. 그리고 캠프킴 부지도 매각할 거고, 미군 부대가 이전을 시작하는 내용도 올해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 국제업무 지구에 대한 소송 관련된 얘기도 뉴스를 여러 번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정비 사업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더 또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많은 용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면 참 올해는 부동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지금 사실 용산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많이 부각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가장 핫했던 재건축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12월 말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매번 읽지는 않습니다만 연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지금 총회 날짜 잡아놓고 이미 총회해서 접수해서 피했습니다 뭐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초안을 피했죠. 이런 식으로 그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분양들이 굉장히 분양하는 지역들, 분양하는 뭐 청약 경쟁률 나오고 이런 데들이 더 큰 화두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내년에는 어떤 부동산 얘기를 할까요? 참.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17년 부동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여러 토픽들을 꼽아가지고, 좀 어떤 2017년에 있었던 부동산 화두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조만간 좀 정리가 되면 한번 부동산 TV를 통해서 2017년의 부동산 시장 어땠다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